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4학년도 망포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1차를 좀 곱하기 할 때 1차 이렇게 곱하게 되게 되면 전개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수항만 하고는 이제 2차가 이렇게 전개될 때 필요한 부분들만 딱 전개하게 되면 이 두 가지 항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8x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마이너스 11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는 내용. 전체를 쭉 다 전개해도 되지만 이게 필요한 부분들만 전개해 가는 부분 과정. 이게 평상시 연습은 이제 뭐 전체 체육적 전개하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 실전 문제에서는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절차를 좀 잘 생각하면서 풀이해내면 되겠습니다. 당식을 인수분해 하십시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이런 형태의 꼴이죠. 그럼 이제 a-b 이렇게 공식으로 되어 있는 요소가 되겠죠. a제곱 ab 플러스 b제곱 이런 모양. 지금은 x 세제곱에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x-2 처리되겠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에 주어진 형태랑 일치가 되가는 거니까 a값 2, b값 4 이렇게 처리해서 문제에 주어진 내용 a 플러스 b 값은 6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 형태의 인수분해 공식이죠. 공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곱을 물어봤습니다. 근하고 개수 사이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된 두 근의 곱 물어본 거죠. 1, 3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분의 3에서 3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 이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근하고 개수 사이 관계는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4번입니다. 2차 함수와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되어 있죠.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이렇게 풀어보면 이런 건 뭐 연립방정식 형태의 개념이니까 y 같다 라고 좀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되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는 0 정리하겠습니다. 뭐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게 이제 2차 방정식 이론이 되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근이 하나니까 판별식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게 되면 4-k 이 부분이 0 해서 k 값은 4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함수하고 뭐 혹은 뭐 x축의 관계 혹은 뭐 이렇게 직선하고의 관계가 되게 되면 관계식을 좀 이끌어내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돼서 2차 방정식이 근 이론이 돼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자신 있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습니다. 허근, 실근, 허근 이런 부분 전부 다 판별식과 관련된 얘기죠. 4분의 d 이렇게 구하게 되면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제곱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돼서 2a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 부분 이제 허근이니까 0보다 작다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a 값은 2보다 작습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근개수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되면 이제 판별식을 조사한다라는 내용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제한 변역에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최대 최소는 그래프 모양이 매우 중요하죠. 곡시점의 x좌표 마이너스 2의 분의 b 이런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구하게 되면 3이 되겠고요. 근데 제한 변역에서 더 벗어난 거죠. 제한 변역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런 형태니까 주어진 부분에서 최대값을 구하려면 제한 변역 2를 좀 이렇게 대입한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6, 1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이니까 결과는 11입니다 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최대 최소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그래프 모양, 그 다음에 제한 변역 표시,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 이런 부분이 제한 변역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답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제한 변역 부분들, 그 다음에 범위 처음 끝이죠. 처음 끝,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 이런 부분들 조사한다라고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복소수를 a 플러스 bi꼴로 나타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모에 복소수가 있는데 유리화해달라는 얘기죠. 켤레 복소수를 좀 곱하게 되는 거니까 3-4i에는 분자 분모에 3 플러스 4i를 좀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3i에다가 3 플러스 4i를 분자 분모에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 이런 형태니까 9에다가 또 더하기 형태로 바뀌겠죠. 16 이런 형태. 그러니까 결국은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로 좀 써주면 되는 그런 내용. 곱하기 할 때 마이너스 6에다가 곱하기 할 때 12에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이제 9에다가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i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5분에 마이너스 18 플러스 i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a 더하기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뭐 25분의 마이너스 18하고 25분의 좀 1을 좀 더하게 하는 거니까 25분의 마이너스 17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데요. 뭐 유리화해가는 과정 점검해가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 이제 복소수 연산하는 규칙도 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항식 fx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식으로 나눠 떨어진다라는 이야기. 직접 나누기를 하고 싶은데 미지수가 좀 두 개네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이해 가는 게 좋을까?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나누기를 하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다항식 전개식을 하는 게 좋겠군요. 최고차 계수를 좀 생각하면 ax 제곱 이렇게 좀 처리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을 생각하게 되면은 플러스 1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좀 이용해서 계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지수 하니까 뭐 cx 이런 식으로 하나 주면 되겠죠. 이렇게 미지수 하나만 더 주면 되고 되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차곡차곡 이제 전개를 해서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뭐 1차 항 부터 좀 이제 알아볼까요? 1차 항 하게 되면은 뭐 이쪽에서 상수하고 1차 항으로 이제 이렇게 좀 곱하기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뭐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c 값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x 제곱항 이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이때는 x 제곱에다가 상수항을 곱하기 전 1이 있겠고 거꾸로 이렇게 또 있겠죠. 제곱 곱하기 a 가는 부분들 마이너스 a가 있겠고 그다음에 일일이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c 이런 부분들 이게 2차항 부분들인데 이게 또 0이 돼야 되죠. 근데 c 값도 이제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됐으니까 a 값은 2입니다라고 해서 a 값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뭐 3창을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3창을 좀 하게 되면 이제 3창은 여기 좀 이제 좌변은 3창 부분들 이제 B 이렇게 좀 나오는데 우리가 3차가 될 때는 2차에 1차를 좀 곱하기 할 때죠. 2차 1차 곱하기 해주니까 C 이렇게 되겠고 1차에 2차 곱하기 하면 또 마이너스 A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C 값 마이너스 1에다가 A 값은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처리해서 이 결과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 더하기 b 값을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계산 결과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직접 나누기 하게도 되지만 뭐 중간에 또 이렇게 빈 항도 많고 미지수 두 개 이렇게 됐을 때는 또 전개식에 의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주어진 식 모양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법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연산을 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부분 보면 베타가 공통에다가 알파 바 더하기 알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걸 좀 이용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4 마이너스 2야 이렇게 처리되겠고 알파하고 알파바 하면 뭐 알파바 자체가 2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돼서 켈레복소 두 개 가지고요. 더하기 해주면 이제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연산 16 마이너스 8i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이 바른 답이 되겠죠. 주어진 부분들 그냥 대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식의 특징 살펴서 이게 인수분해 원리를 이제 살짝 조금 이제 적용해줘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며 해서 대입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이니까 이런 방법들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3처식을 인수분해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엑셀은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보면 오른쪽이 인수분해보다는 곱셈공식을 물어본 거죠. 전개하게 되면 우리가 x 세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 그 다음에 a b b c c a의 x 마이너스 a b c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곱셈공식을 좀 물어봤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부분 2차 부분이니까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 b, b, c, c, a 이런 부분들은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a, b, c 이 부분들은 이제 뭐 또 1 이렇게 좀 처리되는 내용인데 문제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거 물어보았다는 이야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B, B, C, C에 이 항목을 물어본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좀 1 되는 거니까 대입 문제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내용 정답 5번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곱셈 공식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 점검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마이너스 1, b에서 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그 다음에 kx 플러스 1 두 함수 사이의 관계를 풀면 되겠죠. x제곱에다가 4 마이너스 kx 플러스 a 마이너스 1 꼴처로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요게 바로 이제 마이너스를 해서 접하는 거니까 이제 x 플러스 1의 이제 제곱 이런 모양 형태, 즉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런 모양 형태로 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k 값이 2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a 값은 또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1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또 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직선 하나 좀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럼 직선 자체가 y는 이꼴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x 좌표가 이제 마이너스 1 되게 되면요, b 값에 해당하는 이제 y 좌표 값도 역시 또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k 더하기 ab를 구하는데 k 값 2에다가 ab를 곱하면 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뭐 0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 관계 정리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 가겠고, 이 부분들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 x좌표를 구해가는 건데 그 x좌표가 이제 하나입니다 라는 얘기니까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그런 해석되는 거죠. 이런 해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다항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차식 인수분해는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 가는 것이 효율적이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주어진 부분들은 k가 좀 사라지는 형태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에다가 k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k 플러스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k에 대해서 6k 되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k가 그럼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여기 또 좀 3이 들어가는 거예요. 1에다가 3에서 k 나오면 3k 해주면 처리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k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들이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들이 앞쪽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2가 되거나 k 값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k 값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라면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 이제 문자 k가 들어있어서 인수분해가 좀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 좀 개수들 좀 저기 살펴보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요소를 좀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낙쌤과 망포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더하기한 부분들을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fx 더하기 gx 이런 부분들을 x 플러스 2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몫이 되고 나눠 떨어지니까 나머지가 0이다 이런 뜻이죠. 나머지 정리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거 0 되게 하는 x 값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f-2 더하기 g-2 부분들이 0이다 이런 주어진 식을 좀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빼기를 또 역시 x-1로 나누게 되면 역시 마이너스 1을 좀 대표주면 되죠. f-2 마이너스 g-2 결과 이번엔 나머지가 4입니다라고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열방식 풀면 되겠죠.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2배 돼 있고 4니까 그냥 뭐 f-2는 플러스 2, g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좀 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끝났죠. 이때 이제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 이런 얘기는 나눠 떨어진 것들을 좀 찾아달라 이런 이야기. 기억은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2였으니까 0 처리되니까 인수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되겠고요. 니은은 g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2였으니까 또 0 되겠죠. 인수로 갖습니다라고 풀 수 있겠습니다. 디귿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플러스 f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거 좀 곱하면 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또 0이 되겠죠. 인수로 갖습니다라고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원리를 좀 잘 이용해 가지고 각각 fx, gx 부분들이 이제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 이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선과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선하고 관계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하고 2x 마이너스 2하고 처리되니까 2x제곱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이게 좀 이제 만난다 안 만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근이 있느냐 없느냐 형태가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좀 넣으면 되겠죠. 9 마이너스에다가 2, 5, 10 이렇게 0보다 작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라고 좀 처리하면 되겠고요. 니은 부분들은 x축하고 관계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이렇게 처리되겠고, 역시 판별식을 좀 조사하면 되죠. 2제곱해서 4 빼기 2, 3은 6 이렇게 되는 게 0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거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이 참수, 최대 최소는 이제 그래프 모양이죠. 그래프 모양을 좀 이렇게 살펴봐서 꼭 시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좀 처리해주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됐습니까? 1이 되는가요?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제한 변액이 0부터 3까지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3 대입하면 최대, 1 대입하면 최소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게 되는 것 같고, 3을 대입해주면은 그거 어떻게 되나요? 3, 9, 2, 9, 18에다가 마이너스 1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6에다가 9 이렇게 처리되겠죠? 결과 1하고 9 나왔으니까 둘을 좀 합하면 10입니다라고 해서 맞습니다라고 불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띠가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건데, 이렇게 뭐 직선하고의 관계, 일단은 뭐 둘 이렇게 연립방정식처럼 y 값이 같습니다라고 해서 주어진 식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만나는 근 개수를 좀 조사해서 그 근 개수에 따라서 그럼 이제 원래 이제 직선하고의 관계 만나는 교점 개수가 되겠고요. x축하고 관계는 y에다가 0 대입해서 역시 또 2차 방정식 만들어서 조사하는 내용.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좀 그려서 제한 변역 표시하고 그다음에 꼭 시점 표시하고 해서 최대 최소 값을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참수 이론에 두루두루 필요한 요소들 물어봤으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두 근의 합이 1이고 두 근의 곱이 또 1이다 이런 부분 알아야 되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을 좀 이렇게 곱하게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 되는데 이게 0 돼서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차 부분들을 해결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이제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요. 주어진 식을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1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좀 고쳐지겠죠.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라는 형태로 고쳐지겠습니다. 이거 이제 통분하면 되겠죠. 1에다가 전개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겠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럼 두 식을 또 더하게 하면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2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쳐야 되는 거니까 이제 좀 대입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1 빼기 1 소거되고 대입하면 1분해가 되겠고요. 여기가 1이니까 또 1 되나요? 계산 결과는 1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좀 이렇게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식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 뭐 다른 문제에서는 또 오메가 뭐 이런 형태로 표현해서도 좀 많이 질문 던지는데 이렇게 좀 중요한 식의 특징 3차 부분들이 갖는 이런 특징을 좀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풀어야 될 식에 이제 차수를 좀 이렇게 낮춰간 거죠. 차수를 좀 낮춰서 그 다음에 연산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연산하는 좀 요령이랄까 방법이니까요. 좀 정확하게 좀 잘 알아서 좀 이용해가지고 효율적인 풀이를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AB가 종수이고 N이 세 자리 잔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뭐 전개해주면 x 세제곱에 1 빼기 a 빼기 b x 제곱 얘가 0대에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 더하기 b는 1인 관계식. 그 다음에는 두 개씩 곱하기 해주면은 a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x 돼 있는데 요게 마이너스 1 되는 거가 똑같은 거군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a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 이제 a b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n입니다라는 관계를 좀 이끌어내 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세 자리 자연수 이렇게 됐을 때 만족하는 개수를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문자를 하나 좀 소거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a에다가 b는 1-a, a-를 바꾸면서 n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웃한 두 수의 곱이 이제 n이 된다. 세 자리 자연수 요걸 좀 이제 생각해 가면 되겠죠. n이 10되면 10 곱하기 9니까 요건 좀 안 되고요. 그러면은 10 곱하기 10이 하나 더 하면 요거부터 되겠죠. 110이 돼 가는 거니까 쭉쭉쭉 해서 세 자리니까 999까지 가야 되는데 30, 31 이렇게 처리면 이게 930이 되는 거니까 이거 당연히 되겠고 그 다음 숫자를 알아봐야 되겠군요. 32, 31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거니까 32에다가 960에 992
2가 되니까 되죠. 32, 32 이렇게 돼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끼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A 기준 11에서부터 32까지입니다 라고 좀 조세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과연 몇 개인가요? 32에서 11 빼면 21에다가 더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양쪽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22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식모 전개에서 관계식 좀 살펴가는 거 대신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세 자리 자연수에서 이거 찾기 하는 것이 방정식 좀 풀어서 답이 얼마 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좀 찾아가는 과정 이런 내용도 있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투 실수 AB에 대해서 음수가 되어 있는데 루트가 들어가 있네요. 오, 이럴 때는 A값, B값 이런 부분들 뭐 치환하면 되죠. B가 좀 큰 숫자 B부터 볼까요? B값은 그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이때 PQ를 비교해주면 대신 또 Q가 좀 더 큰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B라는 것은 마이너스 P니까 루트 PI 이렇게 바꾸면 되죠. 여기는 그냥 P 이렇게 바꿔가는 내용이 되겠고 B 마이너스 A를 한다 이런 얘기면은 B-A 그러면 이제 이게 Q-P가 되나요? Q-P 이거면 양수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위에는 또 바뀌어 있으니까 Q-P에다가 I 이렇게 써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요. i분의 1에다가 i를 이렇게 좀 계산해 가는 내용 i분의 1이 또 마이너스 i로 계산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는 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 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게 우리가 i로 이렇게 좀 허수 단위로 고쳐갈 수 있는 조건에 또 나와 있죠. 이렇게 고쳐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음수되는 부분들은 치환해서 양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런 내용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차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복수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달라. 아이쿠 좀 특이한 계통이네요. 완전 제곱식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주어진 부분들 3부분 공통이 있으니까 x제곱 플러스 3분의 4x 플러스 1 이렇게 좀 바꿔놓으면 되겠고요. 요걸까 그러면 이제 x제곱에 3분의 4x가 있으니까 3분의 2의 제곱 9분의 4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더하게 해준 만큼 9분의 4를 좀 빼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완전 제곱을 좀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9분의 5가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9분의 5 이렇게 좀 써가는 이런 센스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x 더하기 3분의 2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은 그대로 놔두고 여기를 어떻게 됐습니까? 3분의 루트 5i의 제곱 이렇게 고쳐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제 음수 부분들을 이제 제곱 형태로 표현하면 이제 i 제곱이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제곱 빼기 제곱을 좀 이용해서 처리해주면 되니까 x 플러스 3분의 2 한 번은 좀 더하기 3분의 루트 5i 한 번은 x 플러스 3분의 2 빼기 3분의 루트 5i 이런 형태로 고쳐가면 되겠죠. 해서 복수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가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3x 되고 i 마이너스 쪽이네요. 그럼 이제 뒤쪽에다 3을 좀 곱하면 되죠. 그러면 3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5i 되겠고 한쪽은 x 플러스 3분의 2 더하기 3분의 루트 5i 그대로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식을 좀 이렇게 열심히 고쳤는데 a 마이너스 bi 그럼 이제 a 부분들이 3x 플러스 2였으니까 2에다가 그 다음에 b 부분들은 5가 되겠죠. 두와이 할 때 됐고 그럼 C, D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C는 3분의 2가 되겠고요. C는 3분의 2가 되겠고 와 D 부분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 숫자를 루트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9분의 5 해서 D 값을 좀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AB를 좀 곱하게 해달라 그러면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CD를 좀 곱하게 해달라 그러면 27분의 10이 되는 거죠. 해서 나누기 형태를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정답 27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5번이 바로 답이 되겠군요.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할 때는 중간에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대신 이제 그냥 플러스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꿔서 i가 들어간 형태의 제곱으로 만들어가고 일련의 요 과정이겠네요. 이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복소수 범위도 이제 어떻게 인수분해 가는지 이런 것 좀 살펴가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방식을 2x-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해달라. 목 부분들을 0으로 하는 근육도 열심히 구하고 그 다음에 2차식이 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은 뭐 나누기부터 적극적으로 해가는 게 좋겠죠. 1차로 나누는 것은 이제 조립제법을 이용해 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되게 하는 2분의 1 처리해서 2 내려오고 곱하기 해서 1 쓰고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에 그러면 마이너스 2 돼서 4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대신 이런 부분들은 x 마이너스 2분의 1에 2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나누기 하는 부분은 이거 일치가 안 되는 거니까 이곳에서 2를 이제 공통을 끄집어내서 이쪽 곱하기 해서 2x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플러스 4에서 이게 이제 qx 그 다음에 r 나머지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잘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qx는 0으로 하는 그런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근거계수 관계를 이끌어달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에다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이런 부분 좀 알면 되겠죠. 해서 정보를 좀 얻어냈는데요. 아이쿠 주어진 부분들은 뭡니까? 이거 베타의 알파가 되네요. 그러면 이곳에서 우리가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2, 뭐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좀 식을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에 알파분의 2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좀 센스 있게 좀 제시해 가면 마이너스 x분의 2 fx는 이퀄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fx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마이너스 부호 받고 약분하니까 4x 이런 관계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식이니까 이항시켜서 fx 빼기 4x라는 이런 방정식을 만들면 이게 이제 알파 베타를 그려가는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qx에서 나온 부분을 이용해서 a의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알파 베타를 그려가는 식이다. 해석됐습니까? 요게 좀 제법 까탈스러운 건데 일단은 이렇게 알파 대입했는데 베타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근거계수 관계 이용해서 관계식을 이끌어내서 대입을 해주겠고 뭐 이렇게 좀 똑같은 값을 대입해 그러니까 x를 좀 이용해서 x라는 식을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좀 센스 있게 대체해서 식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이제 F0이 R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X에다 0을 대표해 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F0, 4X도 0 되겠고, 그러면 여기가 뭐죠? 마이너스 2 되는데, 여기에 나머지 아까 4였으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fx가 최종 완성되는 거예요. fx가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오면 마이너스 2x제곱 6x에 이항시켜서 10x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만들어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fx 됐는데 근이라고 해서 계속 꼬리 물기인데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5가 되겠고 pq 보면 a분의 c 처리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p제곱 더하기 q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p 더하기 q의 제곱 마이너스 2pq도 근과 계수의 관계 곱셈 공식의 변형식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25 플러스 4 이런 형태로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연결시켜서 이제 최종 풀이까지 만만치는 않은데 일단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구해가는 부분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죠. 조립제법에서 써가는 식인데 우리가 이제 문제에 원하는 식 형태로 바꿔가는 과정 이 부분도 좀 익혀야 되겠고요. 하이라이트는 가 부분에 대한 해석이죠. 가 부분을 해석해서 이제 식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이 과정 자체가 제일 까탈스러운 부분들이니까 맨 처음에 이제 뭐 베타 나와 있을 때 베타를 알파 대입했을 때 베타 나온 거니까 베타를 이제 이렇게 알파에 관한 관계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똑같은 모양태에서 이끌어내는 이 과정 조금 까탈스러운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복습 잘 해가면서 실력 쌓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식을 나눴다라는 얘기는 결국 p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이건 결국 얼마 돼? 2 대입하면 p3이죠. p3은 3이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는 거군요. 주어진 식을 좀 나누겠다라는 얘기인데 px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겠다. 이게 그래서 가야 된 거군요. 몫이 생기겠고 나머지 3차로 나왔으니까 나머지 2차식을 쓰면 되겠죠. bx 플러스 c에서 이게 나머지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구해달라. 근데 이제 2차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부분에 이제 나머지를 이용하려면 이 부분들 만약에 2차로 나왔다면 여기가 더 나누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a라는 몫이 생기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나머지가 얼마나 있죠? x 마이너스 4 이렇게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그럼 뭐 이제 진정한 나머지가 이제 x 마이너스 4가 되는 이런 형태를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p3을 좀 이용하면 되죠. 조진식에 3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p3 여기 구하게 되면 3을 대입해 주면은 이에다가 4a 3을 대입해 줬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는데 여기 이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값이 1이라는 사실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완성됐습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면
a가 1이었으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x-4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이걸 좀 풀어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최종 나머지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발음 풀이법이 있지 않으면 좀 이렇게 항상 똑같을 수 없죠. 정보 얻으려는 절차 자체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어서 정보 두 개가 필요한데 하나만 좀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나누고 일단 기본 형태 쓰고요. 이때 이 나머지 부분들을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다 치면은 나머지 몫이 이제 a가 또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진정한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써서 식을 좀 변형해 갈 수 있는 거죠. 3차로 나왔을 때 이 나머지 부분들을 주어진 정보 형태를 식을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이 부분이 좀 까탈스러우니까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꼼꼼하게 잘 진행해둬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z제곱이 의미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z라는 부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5 플러스 ai에다가 분자분모에다가 5 마이너스 ai를 열심히 곱하기 해서 식정리를 해야 되겠죠. 분모는 25 플러스 a제곱 형태가 좀 가볍게 처리되어 있고요. 이렇게 20 플러스 a제곱에다가 i제곱이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네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9ai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해서 식을 좀 정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다시 좀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20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를 쓸까요? 25 플러스 a제곱에 9ai 이런 형태로 좀 써갈 수가 있는 거죠. 식이 좀 어쨌든 상당히 복잡한데 이런 녀석을 좀 제곱해야 되겠다. 제곱하는 건 좀 좋지 않겠죠. 주어진 부분을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주어진 복소수 자체를 그냥 p 플러스 qi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론 정리를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제곱하면 p제곱 빼기 q제곱에다가 2pqi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이제 의미 실수가 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P, Q 이 부분들이 이제 0이 일단 돼야 되는 거니까 실수가 좀 돼야 되겠고 음수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P 값이 0 되어야 마이너스 Q제곱 되게 되겠죠. 이때 또 Q는 또 0이 아니다 라는 조건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요 이론을 제 문제에 좀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럼 25 플러스 a제곱분의 20 마이너스 a제곱 이 부분들이 0이 돼야 되겠고 뒤에 부분들은 25 플러스 a제곱에 뭐 9a는 이제 0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뭐 a 값이 0이 아니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a 제곱이 20이 되는 부분들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2 루트 5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4, 5, 20 이렇게 되니까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식을 가지고 제곱하면 안 되고요. 식을 가지고 제곱하면 아이고 이 복잡한 걸 이걸 가지고 또 제곱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론 정리를 먼저 해서 무엇을 풀어갈지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이 나온 결론을 문제에 적용해서 이제 풀이를 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거니까 문제의 어떤 무엇을 풀어가는지 뜻 파악해가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2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망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있습니다. 두 군을 건다는 얘기는 fx가 좀 주어져 있죠. 최고차는 모르고 x-2, x-3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야, 금마 3에서 받는다는 얘기는 1 대입하면 4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f1 부분들을 좀 구하게 되면 되니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러면 2a 되는데 이게 4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2 돼서 fx를 좀 알 수 있는 거죠.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런 형태의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gx는 1차 함수라고 했는데 1사를 지나면 gx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그러면 x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4 되는 거니까 이런 식 형태 m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m 이런 형태로 좀 식을 써갈 수가 있겠습니다. gx 이거 뭐 계속 연결하네요. 두 분의 합이 이렇게 되는데 식 정리하면 되죠. 2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하고 이것도 2배를 해주는 거죠. 이거 2배를 괜히 했네요. 이거 약분해서 지울 걸. 그냥 썼으니까 써야 되겠습니다. 2mx 더하기 8 마이너스 2m 이런 형태로 해서 정리. 그럼 2x 제곱 빼기 마이너스 공통의 2m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4 플러스 2m 이런 형태에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두 군의 합이라고 했죠. 합돼 있으니까 뭐 근각계수의 관계 이렇게 이용해서 m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면 되는가요? 2를 좀 지워서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 근데 이게 이제 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m 값이 2입니다라고 해서 식을 완성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식도 나왔고, 끝난 거 아니에요? 두 개를 또 더하기 해서 최소값이네요. 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이렇게 생긴 거죠. 2x 제곱 y는 해서 이제 순환 얘기죠. 2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에다가 더하기 2배. gx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 2를 집어넣는가요? 그러면 2x 플러스 2가 되는가요? 2x 플러스 2 이런 형태 더하기 해서 식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가 되겠네요. 이런 형태. 네, 이 참수가 되는데 최소값을 구해달라.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형태로 규칙을 적용해 가면은 4분의 8의 2가 되겠고 2를 좀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8 플러스 14 처리되는 거니까 최종 답 얼마가 되겠습니까? 6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주어진 정보 하나하나를 처리해가는 과정인데 여러 개가 돼 있죠. 이게 하나하나마다 이제 뭐 배점들을 줘서 점수를 주려고 이런 형태의 식을 좀 만든 것 같습니다. 2, 3을 근으로 하는 식 당연히 만들 수 있는 함수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나 정보를 얘기하면서 1,4를 좀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니까 A값 구해서 함수 완성. 그러면서 또 직선도 역시 1 대입하면 4 나오는 식 완성. 그 다음에 이제 최종 M값이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다 조건 이용해서 관계식해서 M값 알아내는 그런 절차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최종적으로 두 식을 또 더하기 해서 새로운 2차 함수 만들어서 최소값 구해가는 것까지 2차 함수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한 문제에 좀 골고루 좀 다 이것저것 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요. 뭐 한 문제를 풀면서 뭐 종합 정리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망포고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설문지를 이해됐습니까? 좀 잘 이해돼서 학습하는 데서 버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문항들이 몇몇 보였는데 이번에 학습하면서 또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망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